여러분 많이 쉬었어요? 우리가 이 결로를 물어봤어요. 우리 아까 결로 비슷한 문제 나오긴 했었는데, 정답은 2번이네. 아까 얘기한 거 거의 대동소이하죠. 이 결로라는 게 출제가 될 확률이 높죠. 결로. 중요한 포인트는 수증기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쵸? 수증기량이 많은데 어떤 물체가 노점 온도보다 낮아져요. 노점 온도가 뭐예요? 이슬이 맺히는 온도. 이슬.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노점 온도 이상인 실내 표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노점 온도 이하인 실내 표면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 5번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단기적이고 간헐적인 고온 난방보다는 약간 온도가 낮지만 지속적인 장기 난방이 좋다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로. 이 결로를 또 관계가 되는 게 또 뭘까요? 우리 단열이죠, 단열. 왜 단열이냐 그러면 단열이 충분하지 않으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열을 하기 위해선 내단열보다는 이 방지 방법이에요. 방지. 외단열이 좋아요. 외단열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수증기량 문제인데 사실 이거 참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왜 동전의 앞뒤 같은 거냐면 실내 수증기량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문 열어놓으면 돼요. 환기하면 되죠. 근데 실제로 요즘에 짓는 건물들은 굉장히 통기가 안 되는 건물이 많아요. 기밀성 때문에. 그럼 기밀성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 과다한 수증기량이 자유롭게 배출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밀성 부분은 단열에는 유리할 수 있긴 하지만 이 결로와는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시에는 이 수증기량을 배출하기 위해서 충분한 필요시에선 필요하다라고 하면 환기가 충분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증기량이 많은데 내비두는 게 아니라 효율이 높은 환기를 통해서 수증기량을 제거하는 방법도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항상 이 동전의 앞뒤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22번 문제. 건축 설비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건 물어봤는데 이 보일러 1마력이라는 것은 1마력의 마력, 증기의 능력인데 1시간에 100도씨의 물을 그쵸? 이 증기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얼마를? 15.65kg을. 용어정의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2번. 공기층의 단열 효과는 기밀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랬었잖아요. 왜? 이 단열이 있다는 거, 기밀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겨울철이 되면 두꺼운 옷을 입어요. 그쵸? 자,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쵸? 두꺼운 옷을 입으셔야 되는데, 잠바를 입었다고 치자고요. 그쵸? 한 분은 이렇게, 잠바를 적당하게 기밀성 있게 입으신 분이 있어요. 입으신 분이. 그쵸? 있고요. 한 분은, 그쵸? 이 잠바를 입긴 입었는데, 그쵸? 입었는데, 그냥, 그쵸? 이렇게, 이렇게 걸치기만 했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굉장히 춥겠죠? 왜? 걸쳤다는 얘기는 바람이 중간중간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단열을 하고 싶어도 통기가 많아서 기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열을 뺏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래 공기층의 단열과 기밀성과는 관련이 깊구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승화가 나왔는데 승화라는 고체가 액체 상태로 변한다면 기체로 이 승화라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가 이렇게 굳어질 수도 있고요. 응고할 수 있고. 얘가 이렇게 기화가 될 수 있고. 다시 얘가 액화가 될 수 있고. 그쵸?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과정이 승화죠. 뭘 거치지 않는 거? 상태의 변화에 있어서 액체를 거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고체인데 갑자기 휙 기체가 되죠? 네. 액체를 거치지 않는 게 승화예요.
네 번째, 우리가 현열이란 온도는 변하지 않고 아니죠. 현열이란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온도는 변화하는데 상태는 변하지 않는 게 현열 아니겠어요? 자, 5번. 절대습도, 현재 수증기압, 노점 온도는 공기를 가열해도 변화가 가열해도 없다. 오케이, 답이죠. 오케이. 자, 아마 이 스공의 선도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설명했고 그림도 그려주면서 자, 여러분들 이 중요한 원리를 아시면 아주 쉬워요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스공의 선도라는 게 보면 기온 표시를 하고 그렇죠? 고온이죠? 저온이죠. 이렇게 수증기량 표시를 이렇게 올라갈수록 고온이 많은 거죠.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에는 수증기 압력을 표시해요. 올라가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 100% 뭐라 그래요? 상대도가 100%를 포화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내가 현재 상태의 온도가 있다. 현재 상태의 온도가 있다. 이 건구 온도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커지죠. 작아지죠. 엔탈피는 뭘 얘기해요? 현열량과 잠열량의 합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노점 온도가 있고, 습고 온도가 있고, 이렇게 포화선에 있는 부분이 노점 온도예요. 그쵸? 노점 온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절대습도죠. 이 절대습도를 이거 사실 현재 수증기량이고, 여기는, 현재 수증기 압력, 포화선과 만나는 이 부분이 바로 포화수증기압, 포화수증기량이에요. 그러면 실내 온도를 가열하거나 냉각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 자, 노점 온도, 그쵸? 변하지 않아. 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절대습도 이동하지 않아. 현재 수증기압 이동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가습이나 감습을 하지 않았다면 얘네들은 변동이 없다. 맞는 얘기죠. 자, 23번 문제. 수도 공간에서 수직 높이가 7m 위치의 화장실에 브러쉬 밸브 눌러서 일시적으로 물이 나오게 하는 거. 지가 알아서 꺼지는 거. 이거죠. 사용합니다. 이때 수도 공간의 최저 필요 압력은 뭐냐? 단 관내 마찰 손실 수도가 0.03 메가파스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수도 공간이 여기 있네. 7m 극복해야 돼요. 7m에 여기서 압력을 줘야 돼. 압력. 이 압력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7m 극복하고 플러시 밸브가 있어요. 이 플러시 밸브가 있으니까 플러시 밸브는 얼마가 필요해요? 보통 7m 수도압이 필요하죠. 이때 관내 마찰 손실 수도가 우리가 이 압력이 손실되는 게 0.03이니까 0.03 곱하기 100 하면 3m 수도압에 해당하는 손실이 됐더라. 그러면 이 수도 공간에서는 얘가 기구가 적당히 작동하기 위해서 얼만큼 압력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일단 위치에 대한 수도압 7m 수도압 더하기 기구 작동에 필요한 7m 수도압 더하기 마찰 손실 3m니까 이렇게 17m 수도압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답은 4번이다. 그렇죠? 산수 문제가 되는데 이 산수 문제는 이해가 안 되면 좀 풀기 힘든 부분이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우리가 단위에 주의를 해라.
단위. 그래서 우리가 1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약 이 100m 수도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요 말씀드렸고요. 1메가파스칼. 그렇다면 이제 우리 0.03 이 메가파스칼이 몇 미터 수도압에 해당하냐 그러면 이 100 곱하기 0.03은 3m 수도압에 해당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변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 17m 수도압을 이렇게 메가파스칼 단위로 쓰기 위해서는 얼마를 100분의 1로 나눠야 된다는 이런 단위 환산의 개념을 알아야지만이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이런 연습이 여러분한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24번 문제. 24번. 급섭에 사용되는 경질 염화 비닐관, 뭐 PVC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네요. 네 번째네요.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 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러한 경질 염화 비닐관은 우리가 단점이 있어요. 아주 장점이 많은데 중요한 단점이 뭐냐면 열 변화에 취약합니다. 열에 의해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열. 이게 주의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충격에도, 약하겠죠. 충격. 그쵸?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이런 거. 하지만 뭐 중요한 장점이 뭐일까? 내시성이 좋고 전기가 안 통해. 그죠? 답은 4번이죠. 증기난방의 특징을 설명한 것 좀 옳지 않은 것은 증기난방. 우리가 이제 그 난방의 유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난방이다. 간접 난방, 온풍 난방이 있어요. 직접 난방이 있다. 이때 지금 증기난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뭐 유형에서 본다면, 그럼 이 증기난방이라는 것은 이제 온수난방과는 많이 비교가 돼요. 두 개를 많이 비교하고, 또 대류난방은 다시 이렇게 복사난방과 많이 비교가 돼요. 자, 그럼 증기난방 자멸을 취급하죠. 그러니 열 운반 능력이 아주 빠르고 크더라. 열 운반 능력이 좋아요. 그 다음에 표준 발열량이 1제곱에 0.75kW 정도의 열량을 공급할 수 있어요. 아주 열 운반 능력이 좋아. 그 다음에 표준 발열량이 크고. 그런데 이제 이 자멸을 취급하는 이 증기라는 것은 열용량 개념으로는 크지가 않습니다. 작습니다. 열용량이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신속하게 열을 공급할 수 있지만 급속하게 가열되면 급속하게 식는다라는 이러한 포인트가 있어요. 급속하게 가열되나 급속하게 식으니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돼야 돼요? 이 간헐난방에 이용하기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난방보다는. 근데 증기난방은 뭐 단점도 사실 많죠. 그 중에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화상의 우려가 있어요. 화상. 화상의 우려가 있고요. 약간 타는 듯한 먼지 타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스팀 해머라고 하는 소음도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점이죠, 사실. 단점.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이 열의 운반 능력이 크고 이렇게 표준 방열을 넣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방열기 면적이
부하에 비해서 작아져요. 그러니까 설비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쭉 보니까 1번, 2번, 3번이 답이네요. 왜냐하면 방열 면적은 같은 부하 손실 조건일 경우 온수난방보다 커야 하는 게 아니라 방열 면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작아진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열 면적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를 하죠. 이 표준 이 방열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상당 방열 면적 계산하는 이런 방열 면적 계산하면 증기난방이 훨씬 작아도 관계없어요. 똑같은 부하라면. 이렇게 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우리 같은 부하 손실 조건일 때 얼마만큼의 방열기 면적이 필요한지를 제가 많이 물어봤을 겁니다. 자, 26번 문제 하트포 접속법이 나오네요. 하트포 접속법이다. 그럼 이 하트포 접속법이라는 것은 증기난방 설비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보일러가 이렇게 있어요. 보일러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헤더 방식을 써요. 헤더 분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열기를 배치하면 트랩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공급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응축수죠. 응축수가 이제 환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증기 난방이죠. 증기 난방에는 공급관이고 여기 이렇게 방열기 밸브가 있고요. 여기 에어밸브가 있죠. 에어밸브는 다만 우리 진공환수식은 없어도 돼요. 에어밸브가. 에어벤트 밸브라서 공기를 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방열기 위치가 이렇게 이 낮은 경우 있어요. 이 방열기 주위가 낮으면 이 응축수가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트랩을 통해서 물을 올려줘요. 요런 방식, 그 구간이 한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요. 여기 물을 조금씩 고여주니까 이것을 리프트, 피트 방식이라고 해서 응축수를 야금야금 채워주는 거예요. 야금야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빈불대기가 돼요. 물이 빠져나가요. 빈불대기. 이렇게 빈불대기가 된다는 것은 보일러의 과부가 돼요. 그게 뭐냐면 보일러에 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물을 뭘로 만들어? 끓여서 전기를 만들어. 근데 보일러에 물이 없는데 계속 여름 공급하면 어떻게 돼요? 땡땡땡땡땡 거리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주전자에 물이 없는데 막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응축수관을 안전수면 이상으로 올려줘라. 안전수면. 물이 이만큼은 있어야 돼. 얘가 안전수위예요. 여기 안전수위. 안전한 수위라는 거예요. 안전수위. 이렇게 환수를 해줘. 그럼 요 환수하는 요 방법. 이 환수하는 이 방법은 역할이 뭐예요? 바로 보일러의 빈불대기를 방지하고 보일러의 가부하를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물 끓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접속 방법을 뭐라 할까? 하트포드 접속법이다. 뭐라고요? 하트포드 접속법. 하트포드 접속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왔겠네요. 보일러의 안전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 다른 말로 보일러의 빈불대기를 방지하고 보일러의 과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축수관을 안전수면 이상으로 환수하는 배관 접속법을 하트포드 접속법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번 문제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27번 문제. 다음 열의 현열 또는 자멸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바로 1번이네요.
현열은 상태 변화에 따라 출입한 열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온도 변화에 따라. 1번, 그쵸? 1번이잖아요. 그쵸? 1번. 유사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특징인지 아시겠죠? 예, 나머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28번 문제. 우리가 이 물의 경도를 나타내는 환산지표, 뭐가 필요해? 탄산, 그쵸? 탄산, 칼슘, 4번, 3번 외우는 거죠. 29번 문제. 중앙급탕식에서 간접과실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어요. 응? 간접과실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는 늘 오래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직접과실, 간접과실 또 나올 때가 됐거든요. 우리가 급탕 방법은 국소식이냐 중앙식? 중앙식은 다시 이렇게 유형분을 하죠. 이렇게 유형분을 합니다. 뭐 개별식이야 뭐 우리가 뭐 순간원속이라든가 뭐 저탕형 탕비기 뭐 이런 것들 있고 때에 따라 뭐 기소납식 이런 게 있죠. 기소납식. 그래서 과거에 기소납식 한번 나왔었죠. 굉장히 열 효율이 좋다 나쁘다. 열 효율이 100% 가깝도록 아주 높다. 순간원소의 특징이 뭡니까? 저탕량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필요한 물만 끓이는 거니까 저탕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뭐 가끔 나오는 게 뭐 순간온수긴 저탕조가 커야 한다. 틀렸겠죠. 이렇게. 이런 게 나와. 뭐 저탕형 탕비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썸머스탯, 뭐 썸머스탯이라든가 또는 우리 코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열을 적당한 상태로 온도를 유지하는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직접과열, 간접과열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좀 기억하셔야겠죠. 그림 많이 그려봐야죠. 자, 보일러가 있어. 그렇죠? 응? 팽창 탱크, 팽창관이 있고 저탕조가 있고 다시 환수가 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직접과열식. 응? 간접과열식이다 그러면 보일러가 있고 저탕조가 있습니다. 그냥 물이 코일을 통해 순환만 해. 그쵸? 순환만. 온수가 순환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보일러에 갑자기 찬물이 막 공급되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 그쵸? 환수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팽창 탱크, 팽창관이 있고 이렇게 순환되겠네요. 이때 순환 펌프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반탄관이죠? 반탄관. 그러니까 급탄관이 아니라 반탄관의 순환 펌프가 필요도가 높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직접과열식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직접이니까. 전열 효율. 그쵸? 우수하다. 그쵸? 우수해. 그럼 단점은 뭡니까? 보일러에 고압이 우려가 있고 물때가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는 보일러는 전체 규모는 소규모 건물에 적합하다. 보일러가 터질 수 있습니다. 얘를 부정하면 간접과열식이겠죠. 그 다음에 직접과열식 특징이 또 뭡니까? 고압이 걸리고 과부하 생길 수 있으니까 얘는 온수 전용 보일러가 필요해요. 온수 겸용이 안 돼요. 하지만 얘는 전열 효율이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얘는 뭘 쓸 수 있어요? 증기 난방과 온수를 겸용하는 방식이 가능하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일러는 뭐다? 항상 규모에 관계없이 규모가 커도 조합이다. 규모에 관계없이 뭐라고요? 조합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자, 그럼 답은 간접과열식이죠? 답은 3번이네. 그쵸? 우리 별도의 보일러, 급탕 보일러가 아니라 뭐라서 겸용.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문제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그쵸? 암기가 아닙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시험 문제는 암기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맞힐 수 있는 문제. 이해하시면 시험장에 가셔도 흔들려도 틀리지 않는 문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암기에 의존하셔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30번 문제. 이건 2번이죠. 암기 문제죠. 50mm. 이런 거는 뭐 암기에서 푸는 문제. 31번 문제. 그쵸? 우리가 이 소화관이야, 소화수관. 이 소화수관과 급수관을 병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화수관을 병용했다가 나중에 급수로 인해서 물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소화수관은 내가 화재가 날 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물을 쏟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이 날 때는 불을 끌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병용하지 않습니다. 자, 뭐 4번 연결 송수관 주관의 내경 100mm 이상이다. 오케이, 그렇죠? 100mm 이상이 필요하죠. 연결 송수관의 급습식은 뭐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뭐 체크 밸브 등 이런 식이 있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 이건 이런 순서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32번 문제.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답은 4번이네요. 자.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할까요? 소활동 설비 아니겠습니까? 외우셔야 돼요. 무선통신보도 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사수 설비, 재연설비, 연소방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까지를 우리는 뭐라고요? 소방관이 활동하는 소화활동 설비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33번 문제. 자, 우리가 표준 방수량이라고 나오나, 소화설비. 표준 방수량. 1분당 몇 리터의 물을 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표준 방수량. 표준 방수량. 내가 1분 동안에 얼마만큼의 물을 공급해야 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스프링클러. 이거 가장 이게 우리 흔히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표준 방수량. 그 다음에 이제 소화수량 한 개당. 단위가 미터 세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방수 압력. 최소 압력이 최소. 요거 이상 돼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건 요거니까 여기까지만, 그렇죠? 이렇게까지만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요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표준 방수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 오른 것부터 했으니까 일단 5개 소화전이 가장 크겠죠, 그렇죠? 여기에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이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있겠죠. 스프링클러가 몇 번이야? 기억인가? 그러면 뭐 니은 디귿 기억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표준 방수량. 가장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수원 수량 계산하는 방법 알시죠? 시험 나오면 요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나와. 요 다음에는 왜? 한 번 나왔으니까. 옥내소화전 어떻게 해야 돼요? 옥내소화전은 2.6 곱하기 n으로 하는데 최대 n 얼마로 본다고요? 5개를 보는 거고요. 이 옥외소화전은 7 곱하기 n으로 보는데 이 n은 최대 몇 개까지 본다? 2개까지 본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 이거 분명히 나올 만한 게 바로 옥내소화전 나왔으니까 이번에 옥외소화전 나올 차례가 됐어요. 가장 기본적인 수원 수량 계산하는 방법 아셔야 돼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 아주 높아. 높아. 그 다음에 34번 문제. 우리가 자동화재 경보기의 유형이다. 감지기가 나와요. 감지기. 감지기. 이 감지기인데, 우리 온도에 의한 감지가 있고, 연기 감지기가 있죠. 이 온도에 의한 감지기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정온식은 일정 온도가 되면 반응하는 거, 차동식은 갑자기 높은 온도 상승률, 온도가 높으면 비율이 높아지면 작동하는 거, 보상식은 이 두 개를 병행하면 이 보상식이라는 거. 뭐 연기감지는 뭐 이온화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화재 경비 유형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온식은 온 따뜻하죠. 열을 취급하는 장소, 그렇지 않은 장소. 그러면 부엌 보일러실에 열을 취급하네, 일정 온도 도달에 작동이 되네. 마이메탈은 우리가 이종 금속 간에 이제 열 팽창률이 다르니까 접속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정온식 감지기 얘기하는 거네, 그렇죠? 이건 실제로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35번 문제는요. 가스 계량기 확인인데 이거 외워야 돼요. 2m 이상입니다. 대상.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있어. 15cm, 30cm, 60cm 해가지고요. 선, 접점, 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이라는 것은 몇 cm 이상, 15cm 이상, 최소. 그 다음에 우리 전멸기나 접속기는 3cm 이상. 그 다음에 계량기나 계팩인 6cm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나머지 방법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자, 36번 문제. (35도의) 옥외 공기 30kg과 27도의 실내 온수 10kg을 단열, 그러니까 그 중에 중간에 열 손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혼합했을 때 혼합 공기 온도는 뭐냐라고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뭐냐면 자 우리 뜨거운 물과 찬물을 결합하면 미지근한 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미지근한 물의 온도는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온도 곱하기 무게 더하기 온도 곱하기 무게는 온도 곱하기 무게와 같더라. 따라서 내가 원하는 T 믹스 미지근한 물의 온도는 전체 TW 전체의 무게분의 T1 곱하기 W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W 전체 W분의 T1W 더하기 T2W2와 같더라. 이런 공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에 35 곱하기 30 더하기 27 곱하기 70kg 하면 무게가 얼마가 돼? 30과 70이죠.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 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 더하기 찬 공기는 적정량의 공기가 될 텐데 온도 곱하기 무게 더하기 온도 곱하기 무게는 온도 곱하기 무게와 같다는 이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7번 문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뭐 계산도 해줘야 되나요? 산수인데 29.4가 나오겠죠? 답은. 그 다음에 37번 문제. 건축과 조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족한 것은 1번이죠. 조명 효율이 낮죠. 왜냐면 건축과 조명을 하면 눈부심을 작게 하기 때문에 전기값 많이 들어가요. 한마디로.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38번 문제는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예요. 가장 바르지 않는 거. 과부하계 전기, 전자 브레이크, 슬로우 다운 스위치, 슬로우 다운 스위치, 리밋 스위치 전이다. 오케이. 비상정지장치, 엘리베이터가 비상정적으로 빨라지는 경우 전동기의 전을 차단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한다? 아니죠. 우리가 이 조속기가 있고 비상장치가 있고 멈춤장치가 있는데요. 이 비상멈춤은 조속기의 동작에 작동이 돼요. 그럼 조속기라는 것은 뭘로 우리가 속도를 줄이느냐?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뭘 잡아줘요? 레일. 레일이 아니고 로프죠. 로프를 꽉 잡아주고요. 비상멈춤 장치는 조속기에 의해서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으면 조속기에 의해서 신호를 보내주면 승강기 카 근처에 있던 비상멈춤 장치가 이 가이드레일을 움켜잡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멈춤 작동이 달라요. 그렇죠? 물론 비상멈춤 장치는 전기나 공합시로 우리가 동작되면 안 되고 항상 조속기에 의해서만 신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승강기 근처에 쫓아다니면서 가이드를 잡아주는 게 비상멈춤 장치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에요. 자, 39번 문제. 에너지 전략용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공부 많이 했던 거죠? 쭉 보니까 5번에 중간기에 엔탈피가 실내 공기보다 낮을 경우 외기 냉방이죠. 이 외기 냉방이라는 게 뭐예요? 차가운 이 공기를 이용해서 냉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외기 냉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내 온도는 고온이 돼야 되고 실내 온도는 저온이 되니까 얘는 엔탈피가 낮고 높고 엔탈피가 열량이 높다는 얘기고 외비는 엔탈피가 낮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낮은 엔탈피를 이렇게 실내로 도입하면 신선한 공기로 섞여서 냉방이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간기는 동절기의 외기 엔탈피가, 외기죠. 실내 공기 엔탈피가 낮은 경우, 온도가 낮은 경우 가능한 겁니다. 이거 강의 많이 했던 내용이죠. 40번 문제는 계산 문제 유형인데요. 우리가 소유 방열 면적을 물어봐요. 이때 중요한 게 온수 난방이죠. 온수 난방의 표준 방열량이 얼마죠? 0.523 kW/제곱.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손실부하가 있어. 12kW 더하기 계급부가 1kW, 환기가 5kW. 이거 나누기 0.523 하면 답이 나와요. 너무 쉽네. 뭘 얘기하냐면 손실 외기가 도입되니까 이 표준 방열량으로 난방을 할 때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그러면 34.4가 나오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 그죠? 이거 계산 문제 많이 풀어봤던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까지만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막 설명도 해주고 보완도 해드리고 아주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기계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건 푸시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건 조금 높여드려서 여러분들 준비하도록 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모의고사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반복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 요번 성적에 뭐 불만족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건 더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최종 합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